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개국기념 특강 신춘 2014 대한민국을 말하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카페 온에어가 국민TV 개국을 맞아 주간 특강을 마련합니다. 대한민국의 언론, 법조, 경제, 안보,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서 2014년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를 짚어냅니다. 3월 24일 월요일 서화숙 한국일보 선임기자, 3월 25일 화요일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 3월 26일 수요일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3월 27일 목요일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 3월 28일 금요일 홍세화 말가활 발행인이 시대의 화두를 제시합니다.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국민카페 온에어의 조합원과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관을 기대합니다. (3월 27일) 목요일까지는 저녁 7시 반, (3월 28일) 금요일 홍세화 발행인 강연만 오후 5시에 시작됩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네, 촌철살인의 시사평론가 김영민 PD와 함께하는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국정원의 간첩 증거 조작 사건, 이 수사받던 국정원 대공수사국 권모과장, 네, 이 자살을 시도했었는데, 예, 이 여파가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은 유감의 뜻을 밝혔지만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동아일보 두 신문이 이 사안을 어떻게 보도하는가, 저의 주안점입니다. 예. 우선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자살 시도 국정원 요원의 토로도 눈여겨봐야, 이런 제목입니다. 사실 정보기관의 활동을 합법의 틀 속에만 가둬두기는 어렵다. 국정원 요원들은 국익이 달린 문제에선 때로 자기 목숨을 걸고 해외에서 안보, 기업 비밀을 빼내는 공작 활동도 한다. 그러다가 일이 잘못됐을 때는 국가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위험에 뛰어든다. 그것이 국가를 위한 활동이라는 신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에 한 일이 국익을 위한 일이었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사설이었고요. 이번엔 기사입니다. 신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동료가 한 말이다. 북한에게 패배했다, 여긴 것 같다. 이 권모 씨가 말이죠. 자긍심이 무너지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 정보기관 수십 년 동안 해오던 일, 검찰은 그런데 법적 잣대만 들이대고 있다. 자,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이 권모 씨가 무하마드 깐수 사건 공로로 보국 훈장을 받은 사람이고 1심회 왕재산도 수사한 대공 베테랑이다, 이런 소제목을 달았습니다. 예. 국익을 위한 일이었는지 정말 좀 되묻고 싶지 않은 상황인데요. 예. 예. 동아일보 보도는 어떻습니까? 동아일보 사설 제목은 이렇습니다. 국정원 검찰 싸우다가 간첩 놓치고 대공 요원 잡을 텐가, 이런 겁니다. 대공 요원이라면 국정원 요원을 말하는 거죠. 사설 내용 중 일부입니다. 권모 씨가 남긴 유서에는 대공 수사 요원으로서 자존심이 무너진 데 대한 억울함, 국정원 조직에 대한 걱정이 담겨 있었다. 네. 물론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두 신문 모두 사설에서 국정원이 증거 조작한 것이 사실이라면 책임져야 한다, 이런 말은 있었습니다. 예. 일면 국정원을 혐의자로 보면서도 애써 두둔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모순 아닙니까? 신문의 정도가 아닌 거죠. 예. 혐의자를 두둔하는 태도. 예. 조선일보, 동아일보 사설에서 드러난 두 신문의 태도입니다. 동아일보 기사 가운데 일부를 보겠습니다. 권모 과장 소식이 알려지자 국정원 내부는 권 과장 마음이 직원 전체의 마음과 같다 라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으로 들끓고 있다. 예, 이렇게 동아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예.
유우성 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 유지를 도우려고 위험을 무릅쓰고 어렵게 문서를 입수해 왔는데 검찰이 자신들의 책임은 회피한 채 모든 걸 국정원에 떠넘기려 한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입수를 했나요? 위조를 했지. 뭔 이런 말을 해도 이런 언어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 위험을 무릅쓰고 어렵게 그 문서를 입수해 왔는데 검찰이 자신들의 책임은 회피한 채 모든 걸 우리한테 떠넘기려 한다. 지금 그런 항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정원 요원들이 말이죠. 예. 자, 이 내용은 사면에 있는데요. 동아일보는 이 사면에서 권모 과장을 왕재산 1심의 사건을 파헤친 최고의 불행 요원이라고 추앙했습니다. 예. 뭐 이 내용은 조선일보와 비슷한 뭐 내용이네요. 편집 회의를 같이 하나 봐요. 예. 예. 가까워서 그런가요? 그렇죠. 길 건너면 되니까. 예. 예. 이 국정원 수사하는 검찰들 예. 혹시 이 뒷조사 당하는 거 아닌지 예. 주의 깊게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이 정도라면 국정원 증거 조작 이거 거의 의혹의 실체적 진실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글쎄 말입니다. 예. 뭐 보수 신문들 좀 가만히 있는 게 그래도 좀 뭐랄까요, 좀 염치 있는 그런 태도 아닌가요? 예, 진상규명에 도움이 되려면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한국일보 사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첩수사에서 검찰이 할 일과 국정원이 할 일, 이런 제목입니다. 이런 국정원의 조직적 은폐 의혹에 대응하는 검찰의 수사는 무기력하기만 하다. 국정원의 진술을 반박할 물증 확보가 중요한데 수사 착수가 늦은 데다 중국과의 사법공조 미흡 등으로 힘에 부치는 모습이다. 애초 국정원의 모든 자료를 의존해오던 터라 실체를 규명할 물증이나 근거 확보가 쉽지 않은 것이다. 국정원이 진정 조직을 보호하려 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국정원과 검찰의 국가기관 간 충돌로 비춰지는 것은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 국정원이 선진국 수준의 국가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과감히 썩은 환부를 도려내겠다는 자성이 있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가장 담백합니다. 예.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 이 권모 과장 예. 자살 시도 12시간 전에 동아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다는데 예. 이거 어떻게 가능했던 거죠? 한국일보가 3면에서 이 의문점을 갖고 기사를 썼습니다. 이게 왜 궁금하냐? 왜 의심되느냐? 예, 이유가 있습니다. 현직 국정원 직원이 수사 중인 사안을 두고 특정 언론사와 접촉을 할 수 없는 것이 법입니다. 국정원 직원법 17조를 보면은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려는 경우 원장의 허가를 사전에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더구나 비밀 엄수를 철칙으로 하는 대공수사국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경력을 보더라도 언론에 대고 사적 감정을 토로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대목입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국정원이 이 권모 과장을 이용한 언론 플레이에 나섰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고체계가 확실한 국정원 조직의 특성을 보더라도 예. 이 권모 과장의 언론 접촉이 개인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예, 어떻게든 상부에 보고를 하고 오케이 사인을 받았을 것이다. 네. 예, 그런 그렇다면은 추정이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 권모 과장이 위에다 보고해놓고 기자를 만나서 개인적인 불만을 토로했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은 뭐 규정을 어기고 불법이든 예. 합법이든 신경 안 쓰고 내 입장 내가 토로하겠다라고 나선 것인지 좀 석연치가 않습니다. 예. 그에 또 석연치 않은 자살 시도 또한 국정원 상부와 무관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해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한편 권모 과장 현재 중태라고 하는데요. 그의 상태는 그의 신병을 확보하고 남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국정원의 일방적인 주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 사실 권모 과장의 상태에 대해서는 뭐 아산병원인가요? 예. 브리핑하면서 이제 위중한 상태다. 네. 이 정도로만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의 예. 신병은 철저하게 국정원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예. 다음 기사가 최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이른바 청와대 찍어내기 의혹 관련한 소식이죠. 예. 예.
검찰이 최동욱 전 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무군의 개인정보 유출 과정, 뭐 예. 어제 말씀하셨지만 총무비서관실, 교육문화수석실, 고용복지수석실, 뭐 민정수석실 다 관계됐다고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관련한 속보 오늘 한겨레 일면 머릿기사입니다. 청와대가 지난해 6월 최동욱 전 검찰총장을 중도 하차시키기 위해서 여러 비서관실을 동시에 가동해서 불법 편법으로 최동욱 전 총장의 혼외 의심아들 관련 정보 수집에 나선 사실, 뭐 검찰 수사팀에 의해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당시 검찰 그렇다면은 이 결국 이 불법 민간인 사찰 아닙니까? 이거 누가 지시했는지 알아보려면 청와대 윗선을 수사해야 될 텐데 예. 청와대 쪽 인사들을 전혀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어제까지 개인정보 조회를 부탁한 청와대 연루자들은 뭐 상부건, 실무자건 단 한 명도 조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25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 근무할 당시 서울 서초경찰서 반포지구대에 찾아가 채모군과 임모 씨의 그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난 김모 경정도 아직 조사를 못했다고 합니다. 예, 이 사람은 이제 경찰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수사 상황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 거의 모든 비서관실이 나서서 최동욱 전 총장이 뒷조사를 했고 청와대 차원에서 최동욱 전 총장을 찍어낸 정황이 뚜렷해지니까 수사 진행을 막고 있다. 청와대 관련자들을 불러서 조사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수사팀도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더 이상 못 나가고 있다. 청와대 앞에만 가면 수사가 막히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이 기사를 쓴 기자가 김원철 기자입니다. 검찰 출입 기자죠. 예. 네, 특별히 우리 조상훈 국민일보 노조위원장과 함께. 예, 국민일보에 있다가 이제 파업 직후에 네, 예, 한겨레로 옮긴 기자인데 아주 유능하고 예. 취재력이 뛰어난 기자입니다. 게다가 또 잘생겼어요. 예. 남자가 봐도 너무나 잘생긴 기자 김원철 기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왜 하죠? 그러니까 이 김원철 기자의 기사는 참 이 바이라인에 이 이름이 드러나면 굉장히 신뢰가 갑니다. 예. 기사 내용대로 본다면 예. 결국 청와대가 최동욱 검찰총장 이 뒷조사에서 내초죄를 했다는 가정, 예, 뭐 거의 정설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최동욱 전 총장을 겨냥한 조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지난해 6월 14일 전으로 집중이 됐습니다.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 조영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누구냐? 이재만 씨입니다. 이분은 누구냐?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의 그 문고리 권력 예. 현재 3인방. 최측근 3인방. 예. 한 명까지 포함해서 예전엔 4대 천왕으로 불렸던 인물이고 이 4대 천왕에게 또 지주격이라는 인물이 있죠. 정윤회 씨입니다. 예. 정윤회 씨는 최태민 누구냐? 목사의 사위. 사회입니다. 예. 예. 자, 그런데 이 조영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은 원세훈 전 원장 기소 사흘 전인 6월 11일 서울 서초구청을 통해서 채모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했고 비슷한 시기에 유영환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국정원의 부탁을 받고 채모군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를 통해서 학생 생활기록부를 조회했습니다. 6월 하순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된 김모 경정이 경찰관 서너 명을 통해서 서초구 반포지구대에서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조회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예. 비슷한 시기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한모 과장도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임모 씨의 인적사항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예, 임모 씨 역시 뭐 보면은 그 고용복지 수석실 여기 요청을 받고 행동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단기간에 경찰과 국정원, 구청, 교육청, 건보공단 등 이런 국가기관이 총동원돼서 최동욱 전 총장 주변 뒷조사에 나선 것은 배후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게 검찰 안팎의 공통적인 시각이란 겁니다. 한국일보 8면 기사입니다. 예. 뭐 이런 상황이라면 청와대 인사들이 뭐 각각 다 개인적인 일탈로 이런 짓을 했다. 예. 예. 어느 날에는 5천만 국민 모두가 개인적인 일탈을 하는 예. 그런 날도 올지 모르겠습니다. 예. 혹시 이게 대통령 최측근의 일탈은 아닐지
개인적 일탈은 아닐지, 혹은 대통령의 개인적 일탈은 아닐지, 여러 가지로 또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청와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 이것도 뭐 같은 맥락인 거죠. 특히 그 청와대와 여권의 뜻을 거스르면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수사를 강행한 최동욱 전 총장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강도 높은 뒷조사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자, 그러나 청와대는 여전히 공직 감찰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최동욱 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 씨의 비리 혐의에 대한 첩보 확인 차원에서 조사에 나섰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니까 첩보를 이첩했다는 겁니다. 임모 씨가 공직자입니까? 그런 거 아닌데. 예. 하지만 총무비서관실 등 감찰과 상관없는 부서가 조사에 나선 점, 또 원세훈 전 원장 수사 결과 발표를 전후해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 점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청와대 반문을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정당한 감찰이었다면 언론 보도 후에 처음 알았다 이렇게 거짓 해명할 이유가 없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정당한 감찰이라면요. 이전부터 이거 우리가 감찰하고 있었다라고 했으면 됐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작년 9월 16일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발언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조선일보 보도 전에 검찰총장 관련 의혹을 미리 알고 각종 자료를 확인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보도 이전에는 어떠한 확인 작업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예. 통상 공직자들이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혹은 답변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뭐냐면은 거짓말을 안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건 아주 새빨간 거짓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 지근거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비정상성의 극치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정원의 대선 여론조작, 정치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결국 미운털이 박힌 최동욱 전 총장, 청와대를 비롯한 정권 차원에서 찍어냈다는 의혹은 이제 사실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예. 한겨레 오면에 관련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예. 경향신문 일면을 좀 보겠습니다. 청와대 앞서 멈춰선 검찰 수사, 개인 비리 수사에는 가속 페달 이런 제목이 있는데 이것도 관련 기사죠? 예, 지금 조영 행정관 이 사람한테서 당신 누구 지시 받아가지고 그 자료 얻으려고 했느냐 묻고 있는데 조영 행정관이 이 사람 얘기하고 이 사람이 아닌 걸로 드러나니까 저 사람이라고, 또 저 사람 아닌 걸로 드러나니까 또 그 사람이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진척을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청와대 앞에서 검찰 수사는 멈춰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렇지만은 개인 비리 수사에는 가속 페달이다. 이런 표현은 무엇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냐. 채모군의 모친인 임모 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수사, 이거는 상당한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겁니다. 예. 2009년 당시에 국회 공무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코스닥 상장사 대표가 있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 같으니까 법조계 인사를 많이 알던 임모 씨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라면서 돈을 건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변호사법 위반 사건이란 건데요. 예. 최동욱 전 총장과는 무관한 사건이지요. 하지만 이건 아주 그야말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형국입니다. 예. 최동욱 전 총장의 개인 비리를 수사한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검찰은 최동욱 전 총장의 친구인 대기업 임원 출신의 이모 씨가 이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 씨에게 2010년 이후에 두 차례에 걸쳐서 1억여 원과 5천여만 원을 송금해준 정황을 포착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오늘 조선일보는 그 대기업이 삼성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예. 검찰은 지난 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산부인과를 압수수색해서 채모군을 출산한 전후 시점에 임모 씨의 진료 기록을 확보했는데요. 검찰의 행보는 임모 씨의 금품 수수가 최동욱 전 총장과의 특수 관계로 인해서 가능했음을 입증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보입니다. 자, 그게 입증된다면은 최동욱 전 총장 또 사실상 이 사건에 연루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검찰에 최동욱 전 총장이 비리 혐의로 곧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신들의 이런 민간인 사찰, 이걸 덮기 위해서
임모 씨는 나쁜 사람, 최동욱 전 총장은 나쁜 사람. 이런 식으로 낙인 박으려고 애를 쓰는 검찰의 행태가 여기서도 발견이 됩니다. 유호성 씨의 간첩 혐의, 이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서 결국 유호성 씨가 억울한 사람으로 이렇게 비춰지게 될 상황이 되니까 유호성 과거에 탈북자 브로커 역할을 했다느니 뭐 혹은 화교면서 탈북자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시에 공무원이 된 거. 뭐 또 지원금을 받아냈다. 네. 그리고 연예인들하고 사진 찍었다. 네. 이런 보도도 있었죠. 이 사기친 유우성. 이런 식으로 또 이미지를 만들어서 유우성은 나쁜 놈이다. 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신들의 이런 간첩 증거, 조작 관련해서 이 물타기 하려는 이런 행태. 너무나 많이 보이는 수법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수법이고요. 예. 이런 상황이라면 최동욱 전 총장이 네. 뭐 과거에 있었던 얘기 예. 좀 털어놓을 법도 한데요. 예. 글쎄 왜 이분은 이런 식으로 망신당하고 그만두고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혼의 자식이 맞다면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상황이 이쯤까지 왔으면 말이죠. 예. 뭐 그 얘기뿐만 아니라 또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하면서 네. 또 모종의 뭐 압력 받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건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야죠. 이것이 바로 검찰 조직에서 녹을 받아왔던 사람으로서의 공적 책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 완화 끝장 토론 관련 속보가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학교 인근 숙박업소 규제를 청년 일자리를 막는 죄악이라고까지 문제시했어요. 교육부는 부랴부랴 훈령 만들기에 나섰고요. 추가로 규제를 완화할 부분은 없는지 다음 주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서 이렇게 본격화할 그런 움직임입니다. 자, 그러나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반대는 여전히 수차례 반복되어 왔던 터였습니다. 예. 오늘 중앙일보 이면을 보니까 말이죠. 대통령이 회의에서 청년 일자리를 막는 죄악이라고까지 하면서 규제를 없애라 이렇게 시달했는데 밑에서는 바뀐 게 없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달아올랐던 끝장 토론이 끝나자 그것뿐이었다. 본지 취재 결과 영등포구청의 입장은 토론회 이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토론회 다음 날 영등포구청의 상급기관인 안전행정부가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움직였다. 안행부 당국자는 영등포구청 고위 인사를 만나서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해달라고 협조를 구했으나 구청으로부터 사업주가 나서서 주민들을 설득해야 한다라는 말만 들었다.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받으라는 법 규정은 어디에도 없지만 구청이 중소기업에다가 임의로 규제를 추가한 셈이다. 예. 결국은 이 기사 살펴보면 네. 규제 풀라고 해서 또 어떤 조치를 해야 되니까 예. 그게 또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규제가 되는 그런 그렇죠. 형국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은 이해관계자는 주민이고 그 사업자하고 주민 사이에 원만히 해결하라는 구청의 당부는 또 규제로 이렇게 포장이 돼서 중앙일보가 이런 식으로 지탄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영등포구청장은 그날 내부 대책회의를 열긴 했는데 사업주와 주민 측에게 각각 서로 원만하게 해결하라며 협조 공문을 보냈을 뿐이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 자신이 부당한 규제의 피해자다라고 밝힌 이해 당사자는 대통령은 규제를 풀라고 독려해도 행정 일선까지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구청장이 대통령보다 더 높다는 느낌마저 든다. 이렇게 허탈해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난 22일자 한국일보 3면에 실린 인터뷰, 요걸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회장, 박범희 회장,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학교 인근에 숙박업소가 들어섰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정화구역 제도를 둔 거 아니냐. 교육부가 교육권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규제 완화에 나서는 것은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규제는 풀기는 쉬워도 한번 풀고 나면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다시 묶기는 어렵다면서 교육과 산업적 목적이 상충했을 때 후자를 선택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가 품격과 도덕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결국은 학교 인근의 숙박업소 규제 없애서 네. 그 숙박업소에 청년들 취업하게 해서 일자리 만들어라.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다음 소식도 교육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예,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이 6월 교육감 선거에서 광노현 전 교육감 등 전임자들이 추진한 서울 혁신학교를 없애기로 한 모양입니다. 없애는 것을 공약으로 내기로 한 모양인데요. 예. 혁신학교는 교사들에게 학생평가 자율권을 주고 맞춤형 교육을 추구하는 말 그대로 참교육 실현의 그 학교 모델입니다. 하지만 문용린 교육감은 선거 공약으로 혁신학교 신규 지정은 물론이고 재지정도 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재선될 경우 혁신학교에 학교 업무 행정 보조사 인건비, 시설비 등부터 전액 삭감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왜 이러느냐? 혁신학교 만들었더니 학업 성취가 별달리 나아진 게 없다. 이런 겁니다. 예. 동아일보 13면 기사입니다. 결국은 이거 혁신학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그렇습니까? 한겨레 작년 11월 11일자 사설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는 지난 몇 해 동안 우리나라 초중고 공교육이 일궈낸 가장 눈에 띄는 성과 가운데 하나다. 2009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 6개 시도에서 456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고 2년에서 3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혁신학교가 이렇게 확장되는 것은 교육적으로 성과가 있는 데다 교육의 새 주체, 그러니까 학생, 부모, 교사가 모두 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혁신학교 체제가 뿌리내린 경기도에서는 혁신학교와 이웃 일반 학교를 묶는 혁신학교 클러스터가 시도되는 등 이제까지의 성과를 확산시키는 혁신학교의 일반화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에서도 2011년부터 주로 어려운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혁신학교로 지정돼서 학생, 부모, 교사들이 상당히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걸 없애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네. 소식 하나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국일보 11면인데요. 경찰이 현 정권을 비판한 낙서를 한 용의자를 잡기 위해 수천 명에 이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사진과 신상자료를 요구해서 과잉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난 15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설 현장에요. 예. 또 가톨릭센터에 충장로에 따져보니까 시내 16곳에 빨간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독재 정권 물러나라. 자유의 적에게 자유는 없다. 현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낙서를 한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죠. 예. 남성으로 보고 있는데 경찰은 탐문 수사를 하다가 이 남성이 기초생활수급증을 갖고 다닌다는 제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제보. 근데 이 제보가 정확한지 확인조차 안 된 상태에서 광범위하게 개인정보를 요구한 겁니다. 구청 한 곳에서만 1,000명이 넘는 총 4,000명에 이르는 남성 기초생활수급자의 명단을 달라. 경찰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예. 구청은 협조 공문만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데다 인권 침해 소지도 있다면서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데 구청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정권 비판 낙서라 무리하게 수사하는 것 같다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 사랑의 교회 소식도 짚어볼까요? 예, 사랑의 교회가 지난 3월 9일에 공청회를 열어서 정관 전면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이 대단합니다. 교인의 권리를 제한하고 목사의 권리를 강화하는 그야말로 비민주적 교단 헌법 조항만이 발췌돼서 포함되어 있다는 건데 이런 겁니다. 11조원금 아시죠? 월급을 벌면 그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 내놔라. 예. 근데 11조원금을 내지 않는 교인은 교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예. 정권에 포함되어 있고요. 헌금한 돈에 대해서는 알려하지 마라. 교인 3분의 2가 요구하기 전에는 그 현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밝힐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이번에 포함됐다고 하고요. 담임 목사는 후계자 결정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심지어 자기 아들 결정에 있어서도 본인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 담임 목사의 면직 결의 내용은 아예 없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사랑의 교회가 아니라 목사의 교회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오늘 관련해서 사랑의 교회 교인들이 한겨레 12면에 광고를 실었습니다. 자, 오늘 공지 하나만 하겠습니다. 국민카페에서 신춘특강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강연에 나섭니다. 저녁 7시 반 서울 앞정동 국민카페 많이 들러주십시오. 예, 김용민 PD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 전산망에서 최동욱 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 씨의 개인정보가 조회된 건 지난해 6월 무렵. 검찰은 당시 무단으로 정보를 조회한 의혹이 제기된 건보공단 한보 팀장을 최근 소환 조사했습니다. 한 팀장은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 관계자의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 씨와 임 씨 아들 채무군의 개인정보 조회에 청와대가 관여했다는 정황은 또 다른 곳에서도 나왔습니다. 최근 유영환 서울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관계자의 부탁으로 최 전 총장의 혼외 아들로 알려진 채모군의 학적부를 조회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현지 경찰관들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김모 경정의 부탁으로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임씨 가족의 개인정보를 조회해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모 행정관은 서울 서초구청 간부를 통해 채군의 정보를 파악하기도 했습니다. 조회 시점은 혼외자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오기 석 달 전으로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지난해 6월입니다. 당시 여권에서는 검찰의 수사를 불편해했고 이 때문에 이른바 윗선인 청와대를 정점으로 뒷조사에 배후가 있다는 의심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공직자가 아닌 사람을, 최동욱 검찰총장의 가족도 아닌 사람을, 그저 최 총장과의 사이가 의심되는 정도의 사람을, 즉 민간인인 사람을 털었다는 겁니다. 개인정보를 털었다는 겁니다. 민간인 사찰, 이럴 때 쓰는 말이지요. 통합진보당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태생적 비리인 대선 불법 부정선거 관련해서 당시 최동욱 검찰은 국정원을 정면으로 겨누어 수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혼외자 의혹을 퍼뜨려 최동욱 총장을 파렴치범으로 찍어내는 것으로 답했습니다. 강력한 1차 경고에 검찰 수사팀은 공중 분해되었습니다. 교육문화수석실, 민정수석실, 총무비서관실, 고용복지수석실 등 사실상 청와대의 모든 부서가 총동원되어 초등학생 가족관계 기록부를 훔쳐봤음이 밝혀졌습니다.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 역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관련자 엄중 문책만이 아니지요. 박근혜 대통령은 개인정보를 제멋대로 갖다 쓰는 이들에게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활용, 폐기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정보 외에 수집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보의 보관, 활용에 보호 책임을 분명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회사 문을 닫을 수 있는 수준의 엄격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 문을 닫을 수 있는 수준의 엄격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